안녕하십니까, 구야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박 정보를 가지고 왔으니까 시청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거든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요 근래 필리핀에서 한국인 권총 사건으로 큰 이슈가 됐던 건 아시죠? 한국 뉴스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필리핀 여행 왔을 때 강도나 뭐 날치기 등으로 현금 귀중품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 거를 굉장히 지금 많이 꺼려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면, 큰 돈이 아닌 작은 돈만 가지고 다닌다면 피해 사실을 좀 더 줄일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필리핀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사용 가능한 업소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필리핀 대형마트나 뭐 음식점, 쇼핑몰 안에는 이런 게 카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리안타운이나 아니면 워킹스트리트, 클락 안에 있는 뭐 한식당 같은 이런 곳에서는 카드 사용이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카드 사용이 가능한 한국인 업소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위치를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상황이 걸어다니기에는 조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꼭 호텔 차량이나 아니면 풀빌라 차량들을 이용하셔가지고 기사한테 위치를 알려주면 그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만약에 기사들이 위치를 잘 모른다 그러면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를 보시면 구글 지도가 뜨거든요. 구글 지도로 기사한테 보여주면 잘 찾아갈 거니까요. 더보기란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업소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첫 번째로 코리안타운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소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제가 식당들마다 맛있는 음식들, 하지만 이게 100% 제 입맛입니다. 제 입맛이기 때문에 각자의 입맛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먹었을 때 괜찮았던 메뉴를 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식당은 정원이라는 식당입니다. 정원식당. 정원식당은 코리안타운 버거킹하고 엄청 가깝고요. 구글에서 정원식당을 검색하면 지도가 나옵니다. 국제 마사지 옆에 위치해 있고, 이곳은 고등어구이가 진짜 맛있어요. 고등어구이가 약간 촉촉하게 젖어있는 고등어구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바짝 익힌 느낌의 고등어구이예요. 저는 약간 좀 박자하게 익힌 게 맛있더라고요, 고등어구이는. 그래서 저는 고등어구이 추천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코끼리 조개랑 킹크랩 이런 해산물들도 같이 팔아요. 뭐 회도 팔고. 근데 가격대가 한국보다는 좀 비싸다. 근데 코끼리 조개는 한국보다는 뭐 좀 싸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해산물은 좀 비싸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양평 해장국이라는 곳입니다. 양평 해장국 위치는 관광객분들이랑 거의 모두 아시는 그 R&B라는 라이브 바가 있거든요. 그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평 해장국이라고 간판 이름이 써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장탕이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앙일레스에서 먹었던 내장탕 중에서는 진짜 탑이었어요. 탑. 네. 이 집의 단점이 뭐냐면 내장을 많이 넣다 보니까 기름이 조금 많이 있긴 해요. 기름기가 좀 많거든요. 그래도 술 먹고 다음날 해장하기에는 정말 최고인 집이에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제 한국의 내장탕 집들은 소곱창을 많이 넣어주긴 하거든요. 근데 필리핀의 내장탕 보시면 소곱창이 들어가는 집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이 집은 소곱창도 넣어줍니다. 양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내장탕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등치 좋으신 분들도 한 그릇 드시면은 배부르다 할 정도로 양이 많거든요. 이 집 추천하고요. 세 번째는 미스터 왕이라는 중국 음식점이에요. 미스터 왕은 코리안타운에서 꽤 유명한 중국집이거든요. 여기가 생긴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정말 오래됐어요. 그리고 맛도 어느 정도 보장되는 집이고요. 위치는 코리안타운에서 이제 워킹 가는 길에 보면 오른쪽에 두꺼비 KTV라는 간판이 보이실 거예요. 옥타곤이라고 얘기만 하실 거예요, 아마. 옥타곤 클럽 있는데 바로 옆쪽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옥타곤 그 라인에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먹을 거는 미스터 왕은 고기짬뽕이랑 탕수육 추천드리고요. 고기짬뽕 저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여기 고기짬뽕이나 아니면 탕수육 정말 추천합니다. 한번 드셔보시고요. 자, 네 번째 업소, 웬만한 관광객분들은 한 번씩 다 가보신다는 앵그리 크랩이 되겠습니다. 앵그리 크랩 해산물 전문점이죠. 한국은 꽃게가 있지만 필리핀은 알리망우라 그래서 머드 크랩이 있습니다. 이 머드 크랩이 필리핀에서는 그나마 조금 유명한 게 요리 중에 하나거든요. 가격대가 싸지는 않아요. 싼 편은 아닌데 그래도 타 해산물점에 비해서는 가격이 그래도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레땡 크랩보다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레땡 크랩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레땡 크랩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고요. 뭐 구성이나 세트 메뉴가 있기도 하고 단품 메뉴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뭐 합당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냥 이 정도면은 그냥 비싸지도 않고 조금 중간 가격이긴 하지만 중간보다 조금 더 비싸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한 번 정도는 가보셔서 필리핀 음식도 팔고 하니까 필리핀 게도 팔고 한번 가보셔도 나쁘진 않다. 대부분 한국 사람 위주의 입맛에 맞는 음식이고요. 해산물을 즐기시기에 나쁘지 않다. 근데 해산물이라 그래서 다양한 해산물이 있는 건 아닙니다. 게나 새우, 뭐 가리비 이런 종류의 해산물을 많이 팔거든요. 그리고 뭐 볶음밥류 팔고요. 그리고 꽃게탕 같은 느낌, 알리망고 꽃게탕일 거예요. 저도 꽃게탕을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탕 종류도 팔고 합니다. 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급에서 조금 더 비싼 정도의 느낌이니까요. 한 번 정도 이용해 보셔도 나쁘지 않은 그런 업소라고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래정이라는 한국 식당이에요. 전형적인 한국 식당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위치는 코리안타워 입구 들어오셔서 조금만 직진 안쪽으로, 코리안타워 안쪽으로 오시다 보면 오른쪽에 다래정이라는 큰 간판이 보일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긴 한데 저는 다래정을 그렇게 추천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가격이 다른 식당에 비해 좀 사악합니다. 다른 식당에 비해 좀 가격이 사악한 편이고요. 그래도 좀 뭐 메뉴가 많은 편이고 밑반찬이 다른 식당에 비해서 그래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이곳에서 솔직히 추천하고 싶은 메뉴도 도시락 메뉴 중에 돈가스 메뉴라고 있는데 돼지고기 일반 돼지고기 돈가스랑 생선가스가 이렇게 반반씩 나오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거 하나랑 그리고 돼지고기 묵은찜 정도 하나 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 김영재 고깃집입니다. 김영재 고깃집. 자, 이곳은 김영재 고깃집은 그 다래정이라는 식당 옆에 붙어 있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간판의 이름처럼 고기 전문점입니다. 여기에서 추천할 메뉴는 한돈이라는 그 돼지고기가 괜찮더라고요. 한돈인데 국내에서 가지고 온 한돈이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먹어봤을 때 한돈 메뉴가 그나마 괜찮았고요. 그리고 여기 돼지갈비도 팔긴 하는데 좀 많이 달아요. 단편이라서 좀 나이가 있으시거나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느끼할 수 있다. 돼지갈비는 조금 피하셔라. 근데 단 거 좋아하시는 분은 돼지갈비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또 룸이 있어요. 프라이빗하게 룸이 있어서 조용히 식사하시고 싶은 분이나 가족 단위로 가시는 분들, 우리끼리 좀 즐기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프라이빗하게 룸에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이리아라는 고깃집입니다. 여기 위치는 이제 코리안타운 안에 더 타임스라는 호텔 들어간 입구의 오른쪽 카카오 피자 건물 위에 있습니다. 3층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3층인가. 처음에 오픈할 때는 제가 먹어봤었어요. 처음에 오픈할 때 괜찮았는데 지금은 너무 짜고 달고가 심해요. 얼마 전에 이제 또 한국에서 또 나는 동생이 왔다 가서 거기를 갔었는데 엄청 짜고 엄청 달고 이게 좀 필리핀화 시켜놓은 같은 이런 느낌의 음식, 제가 좀 뭐 싱겁게 먹는 편이기도 한데 그래도 진짜 많이 짰어요. 정말 자극적이고 짠 거 좋아하고 이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한 번 정도 가도 괜찮겠다. 추천할 만한 음식은 솔직히 없는 편이라 그냥 패스할게요.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코리안타운의 샤브칸, 샤브샤브 집입니다. 샤브칸. 이곳은 이제 무제한 샤브샤브 운영하는 집이고 필리핀에 짝꿍들이 있는 분들 있죠. 짝꿍들 표현 아시죠? 짝꿍들이 있는 분들이 가시면 괜찮을만 해요. 왜냐면 거기에 이제 뭐 고기 종류도 있고 뭐 미니버거도 있고 뭐 김밥도 있고 치킨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뭐 볶음밥도 있고. 그러니까 짝꿍들이 같이 가서 먹기에도 좋은,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샤브샤브 집은 일반 육수랑 홍탕이랑 반반씩 주문이 가능하세요. 반반이 주문한 거고, 그리고 무제한인데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단점이 룸이 없어요. 룸이 없고 이제 프라이빗하게 우리끼리 즐길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뭐 후식으로 과일류도 좀 몇 개 갖다 놨고요. 뭐 치킨도 있고 미니버거도 있고 김밥도 있고 볶음밥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소주 마실 때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샤브샤브 국물, 그렇죠? 한 숟갈 떠먹고 뭐 그래도 되니까 그 국물도 리필이 되고요. 뭐 소고기도 무제한 리필이고. 근데 지금은 식당의 이슈로 인해서 아직 장사는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집이 나쁘진 않았어요. 해산물도 있어요. 꽃게라고 미니게 있잖아요. 미니게도 있고 오징어, 뭐 새우 종류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새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새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새우가 이제 돈을 받고 판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료인 거는 꽃게류, 작은 게 미니게 같은 한 요 정도 되는 게를 반으로 잘라놨거든요. 그거 이빨에 때려 넣으면 국물 좋습니다. 꼭 한번 해 드셔 보십시오. 그리고 아홉 번째 식당 포춘이라는 홍콩식 레스토랑이에요. 포춘 같은 경우도 정말 오래된 식당인데 한국분이 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 업소는 정말 예전에 오래되셨던 분들은 이 가게 안 가보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그린수프랑 아니면 알리망호 요리나 홍콩식 그 생선 튀김 요리 소스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런 요리가 있는 곳이라서
그때 당시에는 한국 식당에서 알리망호 찜이나 이런 요리가 없었을 때거든요. 한 20년 정도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푸드류 이런 걸 드시기 위해서는 많이 갔던 식당이 이제 포춘이라는 곳입니다. 원래 이 지점이 앙일레스 발리바고 쪽에도 있지만 코리안타운 쪽에다가 또 오픈을 하긴 했어요. 코리안타운 쪽에 오픈을 해서 여기도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추천드리는 건 그린수프. 뭐 술 많이 드시고 다음날 속쓰리다 그러면 그린수프를 드시고요. 그리고 알리망호나 생선 종류가 있긴 해요. 근데 가격이 저렴하다고 느끼긴 힘드실 거예요. 저렴하다고. 근데 그렇다고 비싸지도 않아요. 뭐를 드시냐에 따라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음식의 종류가 많아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한 번 정도 가볼 만하다. 이제 한국 사람 말고 진짜 해외에 온 느낌을 받고 싶다? 그러면 거기 가면 한국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엄청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한국 분들이 시푸드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뭐 의사소통 문제도 그렇고, 포춘이라는 레스토랑에서는 한국말을 하는 직원이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이제 많이 줄기는 했어요. 또 한국 식당도 이제 시푸드를 하는 식당들 많이 생겨서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가보실 만하다. 뭐 홍콩 음식을 좋아하신다면 음식도 꽤나 좀 잘합니다. 접대로 필리핀에 오신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조금 퀄리티가 있는 그런 거라서 룸으로 가셔서 뭐 접대용으로 아니면 뭐 가족끼리 이렇게 가시는 건 딱 안성맞춤이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째는 더 야드라는 식당입니다. 이곳은 그 스노우 호텔이라는 호텔 안에 위치했는데, 이 호텔이 조금 특이해요. 이 호텔이 컨테이너로 지어진 호텔이거든요. 컨테이너. 그래서 식당에서 음식을 드시면서 외부 컨테이너로 딱딱딱딱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호텔이에요. 좀 약간 뭐 간이 호텔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애기들 데리고 가면은 그런 거 설명해주고 그러면 약간 재밌어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참 신기한 디자인의 식당입니다. 이곳 사장님은 항상 가게를 지키고 가세요. 거의 가게에 없는 일이 거의 없으시고, 양도 꽤 많이 주시는 편이세요. 양이 좀 있으신 분들도 양이 모자르다 할 정도는 아닙니다. 웬만하면은 거의 다 한국에서 직공수한 식재료들 갖다 음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음식 맛 또한 평균에서 조금 더 약간 상위를 윗도는 현지에 사는 교민들 기준이니까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세요. 한국에서 정말 맛있는 이런 음식점이랑 비교를 하지 못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빼주시고 그냥 현지 사는 사람 기준으로 나쁘지 않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무엇을 시켜도 크게 실망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맛은 보장이 돼 있는 음식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먹었던 것 중에 가장 맛있던 게 곱창전골. 곱창전골이 정말 맛있었어요. 곱창 양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었고, 저 그래서 곱창전골 추천을 좀 드리고요. 자, 11번째는 OK 식당이라는 곳입니다. OK 정육 식당이에요. 이곳은 거리가 꽤 멀리 있어요. 좀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리안타운으로 오셔서 직진을 쭉 하시다 보면 다리 하나가 나와요. 그 다리가 아누나스라는 다리인데, 그 다리를 건너서 또 쭉 가야 됩니다. 가시다 보면 왼쪽 편에 OK 정육이라고 써 있어요. 그 건물 뒤편입니다. 관광객이 가시기 좀 애매하죠. 거리도 좀 먼 편이라서 좀 그래요. 근데 이곳도 보면 추천하고 싶은 메뉴는 삼겹살인데, 뭐 정육식당이다 보니까 뭐 고깃집이겠죠. 특별하게 더 맛이 있다거나 그런 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영상의 목적이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을 알려드리는 곳이라서 알려드리고요. 근데 이곳은 손님이 없습니다. 손님이 많이 없어서 가시면 이제 조용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 그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번째는 한국 마트입니다. K홈 마트라는 곳이고요. 이것도 이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에요. 보통 이제 관광 오시는 분들 보시면은 슈퍼를 가서 이제 먹을 것도 사고 뭐 필요한 것도 사고 하잖아요. 근데 현금을 들고 다니시니까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필리핀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안 갖고 다니기 위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건데, 그래서 마트도 제가 넣어봤습니다. 홈케이라는 마트는 한국형 슈퍼마켓인데, 그래도 필리핀 식자재도 팔아요. 꼭 한국 것만 파는 건 아니고 식자재, 뭐 필리핀 식자재도 팔고 있어요. 식자재라고 하긴 그렇고요. 필리핀 라면이나 필리핀 식품들을 좀 팔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도 단점이 거리가 엄청 멉니다. 그래 멀어도 이제 풀빌라나 호텔에 계시는 분들은 차량을 이동하시기 때문에 K홈 마트라 그러면 클락 안에도 있고 앙헬레스에도 있어요. 앙헬레스 두 군데 있거든요. 두 군데다 근데 카드 결제 가능하십니다. 클락에 계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셔도 되고, 앙헬레스에 계신 분들은 이제 기사한테 얘기하면 홈케이마트라고 그러면 대부분이 알아요. 근데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도 걸어 놓을 테니까요. 그 링크를 기사한테 보여주시면 기사가 잘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코리안타운에서 카드 결제 가능한 업체들을 알려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클락안, 앙헬레스랑 클락은 좀 다릅니다. 앙헬레스는 코리안타운이 있는 곳을 앙헬레스라 그러고, 건너편에 보시면 이렇게 철조망 같이 쳐 있거든요. 그 안쪽을 클락이라고 칭을 해요. 이제 클락 안에서도 이제 호텔들이 많고 이래서 클락 안에 있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입니다. 섬나라라는 식당입니다. 섬나라. 이 식당도 굉장히 오래된 식당이에요. 지금 현재 양평해장국에 원래 있던 업체였다가 이사 가고 해갖고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클락 안에 있거든요. 네, 이 가게도 예전에 손님이 엄청 많았던 가게예요. 골프 치시는 손님들은 무조건 갔던 가게입니다. 양평해장국 위치에 있었을 때 손님 정말 바글바글 했었고요. 여기 식당은 솔직히 좀 멀어요. 클락 안에 있다 보니까. 근데 뭐 차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으로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지 않을까요? 자, 여기에 식사 메뉴는 이제 점심 메뉴에 게장 정식, 제육 정식, 뭐 생선 정식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가격 대비 맛이 좋은 편입니다. 여기에 음식이 저도 옛날에 좀 많이 먹어봤던 사람으로서 식사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러시면은 한 번 정도 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해요, 이 식당이.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가격 대비 양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고, 전 또 게장 이런 걸 좋아해서, 게장 정식 같은 경우는 이제 간장게장은 아니고 양념게장으로 나오거든요. 뭐 필리핀에서는 이제 날 것을 좀 조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따뜻한 나라다 보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 먹고 아직까지 배탈 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도 손님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거기는 맛은 둘째치고 일단 거리가 워낙 멀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솔직히 잘 가는 편은 아니지만, 한산하게 좀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업소는 송가네라는 식당입니다. 코리안타운에도 송가네라는 식당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카드 결제가 안 돼요. 클락 안에 있는 송가네만 카드 결제가 되고요. 코리안타운에 있는 송가네보다 음식 종류가 더 많습니다. 코리안타운에 있는 송가네 기준은 뭐 족발이랑 삼겹살 위주라고 어떻게 보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클락 안에 있는 송가네는 LA 갈비 등 뭐 기타 좀 추가 메뉴들이 몇 개가 더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클락 송가네도 LA 갈비 괜찮습니다. LA 갈비. 근데 일단은 송가네가 족발도 나쁘지 않아요. 족발도 괜찮고, 저는 거기 가면 LA 정식도 있고, 도시락처럼 LA 정식이 있고요. 아니면 LA가 안주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LA 갈비예요. 꽤 괜찮은 편의 식당입니다. 맛에 뭐 높낮이가 많지 않고요. 거기 가면은 클락 송가네는 이제 뭐 수제비, 칼국수, 뭐 칼제비 이런 게 있거든요. 속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거기 가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추천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클락안 업소 싱글버글이라는 식당입니다. 자, 예전에 코리안타운에 있던 가게거든요. 이 가게도 오래된 가게예요. 송가네도 오래된 가게지만 싱글버글도 오래된 가게예요. 여기는 솔직히 막창으로 유명한 집입니다. 막창. 예전에 정말 막창 먹으려고 싱글버글 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클락으로 이전하고 나서 제가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 유지하는 것을 보면 맛이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이전을 하고 계속 장사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막창에 소주 한잔 먹으러 가기는 괜찮은 식당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샤브나라라는 식당이에요. 이름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샤브샤브 전문점이고요. 제가 방문해 본 적은 없는데 샤브샤브는 웬만하면 다 뭐 평탄하지 않습니까? 육수만 잘 뽑아내면 그냥 뭐 고기 넣고 뭐 야채 때려 넣고 하는 거라서 그죠?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아직까지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도 카드 결제 가능한 업소다 라고 해서 제가 넣어봤고요. 자, 여섯 번째는 독수리 호프라는 한잔할 수 있는 호프집. 여기도 뭐 간단하게 치킨에 맥주 뭐 이런 거에 간단한 안주류들 있잖아요. 그런 안주류에 이제 노래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곳이라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동네 마실 삼아서 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클락의 펜앤트리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약간 서양식의 퓨전 스타일 같은 식당인데, 감자튀김, 뭐 파스타, 뭐 이런 서양류의 음식류들 있잖아요. 이런 음식을 약간 파는 곳이고, 여성분들이 좋아할 메뉴가 많은 곳입니다. 여자들이.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좋아할 메뉴들이 좀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여성분들을 데리고 한번 가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분들이 뭐 여자친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생일이거나 와이프분이랑 약간 분위기 잡아야 된다, 무슨 기념일이다 이럴 때 같이 모시고 가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여기는 약간 데이트 코스 같은 느낌, 그런 곳입니다. 자, 여덟 번째 클락의 돈이라는 식당입니다. 돈이 뭡니까? 우리 돼지 아니겠습니까? 돼지. 여기는 무제한 삼겹살 같은 식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제한 삼겹살. 그러니까 한국인보다는 현지인들이 좀 많이 와요. 코리안타운 식당들 보면은 한국인이 많아서 해외에 나온 느낌을 거의 좀 받기가 힘들거든요. 솔직히 정말 한국인밖에 안 보여. 근데 여기 가시면
그래도 필리핀 사람이 좀 많이 오는 편이라서 그나마 해외에서 그래도 한식당 온 느낌이 나요. 딱 그런 식당이에요. 그냥 딱 거기까지. 근데 퀄리티가 고기류 퀄리티를 한식 그 고깃집만큼의 퀄리티를 따지면 안 된다. 아시죠? 무제한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선택을 하셨고 가보셔도 되고 안 가보셔도 됩니다. 자, 9번째 카페 봄이라는 곳입니다. 봄. 여기도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어요. 빵 종류, 피자, 파스타 이렇게 팔고 있는데 남성분보다는 여성분 좋아하는 그런 카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분들은 그냥 코리안타운에 카드 결제가 안 되겠지만 뭐 미스터박이나 이루다 이런 데 가십시오. 아시겠죠? 자, 10번째 클락에 있는 업체 담소라는 한식 식당입니다. 한식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한식도 팔지만 뭐 중식, 짬뽕 이런 것도 팔고요. 필리핀에 있는 한국 식당을 보면은 한식만을 판다라기보다는 한식이랑 중식 이런 걸 좀 같이 접목해서 파는 곳들이 많거든요. 깔끔하게 나오는 편이고 맛도 준수합니다. 맛도 준수하고 여기도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추천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시니까 그렇죠? 추천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도 아까 알려드린 그 클락 섬나라라는 식당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요. 거리는 코리안타운에서 차 타고 한 10분 정도 가셔야 되는 좀 먼 거리거든요. 근데 깔끔하고 정숙된 분위기죠. 깔끔하고 정숙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해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뭐 한 번 정도는 가보셔도 좋습니다. 자, 11번째는 식당은 아니고요. 마사지 샵입니다. 클락의 국제 마사지라는 곳이고요. 국제 마사지. 자, 이것도 거리가 꽤 멉니다. 근데 위에 말씀드린 섬나라나 아니면 담소라는 식당보다는 가깝긴 해요. 그래도 근데 꽤 먼 편이에요. 이제 카지노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클락 안에 한이라는 카지노가 있거든요. 그 한 카지노 건너편,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길 건너편. 여기는 약간 좀 대형 마사지 샵에 속하는 곳이고요. 코리안타운에도 국제 마사지가 있는데 클락에서만 카드 결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클락 안에 있는 국제 마사지만 가능하고요. 제가 아직 클락에 있는 국제 마사지는 가보지 않아갖고 잘 모르겠는데 주위에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 괜찮다, 나쁘지 않다, 평타 이상은 한다 그런 피드백이 많이 와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피드백이 그렇게 오니까요. 아시는 분들이 가니까. 그래서 뭐 한 번 정도는 다녀오실만 하다. 현금 들고 다니기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한 번 정도 다녀오셔도 괜찮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카드가 가능한 업체들 제가 알려드렸고요. 자, 여기서 잠깐만! 자, 더 중요한 정보가 남았습니다. 혹시나 중간에 영상을 끄셨다 그러면 이거는 모르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더 중요한 정보는 제가 올려드린 곳 이외에 카드가 안 되는 곳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렛츠비라는 배달 어플이거든요. 배달 어플. 이게 뭐냐면 한국처럼 그 배달의 민족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배달의 민족 그런 어플이에요. 어플인데 이제 이 렛츠비라는 배달 어플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카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뭐 현금을 먼저 주던지 이래서 뭐 보증을 쓰겠죠. 그래서 그 렛츠비 안에 있는 어플 렛츠비 어플 안에 있는 모든 업소들은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 식당이 만약에 카드 결제가 안 되더라도 배달을 시키신다 그러면 배달로 카드 결제가 가능하세요. 직접 찾아가시면 안 되겠죠.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시스템인데 직접 찾아가신다 그러면 그 식당에서는 카드 결제를 못 받겠죠. 하지만 어플에서는 배달로는 이제 카드 결제를 가능하게 받아준다. 근데 여기가 단점이 있어요. 배달 어플이 원래 식당의 음식값보다 10% 20% 정도를 더 받아요. 그죠? 한국의 배달료보다는 조금 싸죠. 한국 배달료는 싸지만 그래도 음식값의 10% 20%를 또 받고 배달료를 받아요. 근데 그게 뭐 정상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더 비싸다. 만약에 500페소짜리 음식을 시키는데 20% 업이면 600페소가 되겠죠. 250 그죠? 600페소가 되고 거기에 또 배달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배달 비용. 그래서 가격이 좀 더 올라간다. 하지만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식당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식당인데 이 어플로 들어가면 카드로 결제 가능하다. 하지만 식당에 가서 먹지는 못해요. 배달로만 시키실 수 있습니다. 배달로만. 근데 조금 귀찮은 거는 또 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어플에서 카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조금 귀찮긴 해요. 카드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뭐 안전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 한국말로 돼 있어서 등록하시는 건 쉽거든요. 더보기란에 어플 받는 법이나 이런 거 제가 남겨 놓을 테니까요.
그냥 구글이나 뭐 아이폰 들어가고 사파리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노란색 바탕에 벌꿀 모양이 있어요. 그 어플이거든요. 그 어플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세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값의 10%나 20%를 더 받고 그리고 배달료가 따로 있다. 그 부분이 조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정보를 모두 받아서 알려드리는 곳이거든요. 하지만 근데 제가 모르는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알려드린 곳 이외에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 있다 그러면 밑에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이 보고 또 정보를 받아가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영상을 원한다 그러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정보 영상도 있지만 야외 영상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꾸역이었습니다. 안전한 여행 되십시오. 감사합니다.